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B가 우리가 인제 바나나가 2 개고 사과가 3 개예요. 그쵸? 근데 이렇게 3 대 2로 했을 때 3 대 2가 뭐죠, 2가? 바나나겠죠. 이게 바나나. 바나나. 네. 이 3은 이제 사과가 될 거고. 그래서 사과 대 바나나의 B, 사과 대 바나나의 B는 3 대 2다. 이게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데 3 대 2. 근데 그렇게 수학적으로 인제 교과서에서는 표현을 안 해요. 사과 대 바나나의 B 요런 말은. 근데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선생님들이 사과 대 바나나의 B가 얼마니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실제로 영어에서는 영어 표현은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어쨌건 봅시다. 이거는 이제 사과와 바나나의 B 요런 표현을 써요. 교과서에 사과와 순서대로죠. 사과 그리고 바나나의 B는 3 대 2다. 이 순서는 사과 이제 바나나 순서대로 가요. 근데 사과에 대한 바나나의 B라는 게 있어요. 사과에 대한 여기 대한이란 뜻은 뭐뭇에 대한 그러니까 무엇무엇에 대는 되어보다 마주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나나에 되었을 때 바나나의 개수의 어떤 기준으로 그걸 기준으로 되어 봤을 때 바나나를 마주했을 때 마주 보았을 때 사과의 B는 사과의 개수 여기선 개수겠죠. 개수를 비교하면 이런 뜻이겠죠. 바나나에 되어봐서 그 사과의 개수는 그래서 기준이 바나나에 되었기 때문에 바나나에 되어봤기 때문에 바나나가 기준이 돼서 기준은 늘 뒤에 있다겠죠. 그래서 3대 2는 사과와 바나나. 그다음에 사과의 바나나에 대한 비 마찬가지 사과가 앞에 나왔든 뒤에 나왔든 상관없이 바나나에 대한했기 때문에 바나나에 대어봤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바나나가 늘 뒤에 있어야 돼요. 3대 2. 근데 왜 이런 이상한 번역체의 말을 우리가 쓰느냐? 사실은 이제 거의 쓰지는 않는데 초등학교 때 자꾸 나오죠. 이거 영어식 표현을 번역한 거예요. 여기 보면 ratio가 B죠. ratio가 B고 apple to bananas예요. 그러니까 apple to banana가 사실 관용적으로 이게 사과 대 바나나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왜냐면은 어, 이거 자체를 우리가 이제 콜론을 to라고 외국 사람들은 다 to라고 읽거든요. 우리는 그걸 이제 대라고 읽기 때문에 3대 2 이거는 3 to 2거든요. 마찬가지로 애플 투 바나나스는 애플 대 바나나예요. 애플 대 바나나의 B는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번역을 또 이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애플 이걸 보면 잘라냈죠. 애플 투 바나나를 잘라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 투를 투 바나나로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에 대한 애플의 B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또는 애플의 B인데 사과의 B 사과의 여기서는 이제 사과의까지만 했고 바나나에 대한 B 번역이 자체가 이건 좀 완전 이상하죠. 사실은 이런 번역은 좀 이상하죠.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이거를 애플 투 바나나를 이 하나로 보고 사과 대 바나나의 B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건 그게 3 to 2다. 그 영어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게 어순상으로 그냥 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어순이 거꾸로 될 때도 있고 바나나에 대한 사과의 비 이러면 이상하죠. 아이들이 혼동을 일으키는 거는 개념적인 혼돈이라기보다는 언어적인 어순에 따라서 혼돈을 자꾸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어쨌건 이제 중요한 거는 기준이 뒤에 있다라는 거고 우리말로는 어디 어디에 대다. 그쵸? 그 어디 어디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어 본 거니까 기준은 움직이지 않고 뒤에 있다라는 거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굳이 영어로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원어를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말식으로 번역을 한 건데 이게 한자식 번역이죠. 그 보면은 what is the ratio? 그 무엇이 ratio? 비냐? 무슨 비냐 이거죠. penguins to books. 그러니까 펭귄 대 책의 비를 물어본 거예요. 펭귄 대 책의 비. 펭귄은 2고 책은 1이니까 이 순서를 잘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펭귄이 2고 책이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애플 투 오렌지. 얼마나 편합니까 영어는. 애플 투 오렌지 B. 애플이
두 개고, 그쵸? 하나, 두 개. 오렌지가 이제 세 개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아, 영어로 표현하니까 이것도 여기 to를 써야겠네, 그쵸? to, to one, 그쵸? to one. 그래서 이 자꾸 우리가 이제 수학도 조금 어려운 이유가 이게 자꾸 우리가 배우는 수학은 사실 외국에서 온 거예요. 서양에서 발전시킨 거를 거의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대부분이 사실 일제시대 때 수학을 서양의 학문을 우리가 일제를 통해서 배운 거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해방이 되었고 하여튼 그래서 번역체 문구가 여전히 있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학 감각에서는 일부러 영어를 그냥 표현을 해놨어요. 영어를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 모르는 아이들은 그냥 이거를 읽어주실 때 펭귄 대 책의 비는 이런 식으로 짚어주면서 정확한 의미를 알려 개략적으로 알려주고 그러면 굉장히 쉬워요 이게. 굉장히 쉽다. 그러니까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원래 이런 것이다. 그것을 이제 번역했을 때 잘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전치사 앞에서 잘라버렸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뿐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그렇게 이런 문구 자체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도 않고 아이들한테 혼란을 준다고 하면 사실은 굳이 이런 표현 자체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말스럽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계속 교과서와 문제에서 계속 이런 문제들을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학 감각에서도 그 의미를 기준량에 대한 기준량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문제를 이렇게 좀 제시를 했어요.